여러분, 이스터 에그 아시죠? 영화나 게임 속 숨겨진 재미있는 코드나 기능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찾을 때마다 재미가 쏠쏠한데요. 테슬라에도 이런 숨겨진 이스터 에그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방귀 모드부터 주행할 때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루돌프 썰매로 표시하는 모드도 있고 충전할 때 표시등이 무지개색으로 바뀌는 레인보우 모드까지 아무리 봐도 기능적인 의미보단 재미를 위해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차량 속 경험이 운전에만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차에 탔으면 운전해야지 무슨 경험이냐고요?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율주행이 점차 완벽하게 가능해질수록 자동차는 이동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즉 운전은 자동차에 맡기고 인간은 이동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마트하면서도 즐거운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다가온 것이죠. 안녕하세요. 가볍게 톡 뽑아보는 모빌리티 이슈 티슈. 오늘은 차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인포테인먼트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죠. 차 안에서 길잡기 같은 주행 정보와 음악 감상, 뉴스 청취와 같은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인포테인먼트의 한 사례입니다. 점점 소비자들이 운전으로부터 해방되고 차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원하게 된다면 인포테인먼트 역시 더 다양해지고 차량의 주요 구매 원인이 될 정도로 고도화되겠죠. 먼저 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비게이션도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요즘 운전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차량 자체 내비게이션보다 스마트폰 속의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을 차량에 그대로 미러링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국민 내비게이션이라 불리는 T맵의 실시간 데이터가 차량 자체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풍부한 교통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차량 중앙의 디스플레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운전자 시야 중심으로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운전 중 조금만 시야를 움직여도 운전에 방해가 되고 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시선 이동을 줄여줄 수가 있다니 너무나 편하겠죠? 그래서 작년 12월 중 T맵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연동하는 베타 서비스를 시행했었습니다. 해당 테스트가 완료된 후 올 상반기부터 상용 버전을 출시해서 운전자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러한 내비게이션 앱을 미러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차 안으로 내장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인포테인먼트 영역에서 이미 빅데이터를 가진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콜라보 중이거든요. 이번 T맵과 볼보의 협업이 대표적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되는 볼보 신차부터 T맵이 차 안에 내장화되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빠른 경로 찾기는 물론 경로 주변의 주유소, 주차장, 관광지, 마트, 병원 등 다양한 주요 장소 역시 차량 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볼보 자동차 전용 T맵 특화 서비스도 있는데요. 차량 시동을 켰을 때 요일, 시간, 최근 목적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T맵이 파악한 후 집, 회사 혹은 자주 가는 장소 등을 알아서 목적지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가 차 안으로 함께 내장화되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가고 싶은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문자의 답장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 나아가 자체 업데이트를 제공해서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차 안에서도 항상 최신 업데이트된 T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걸 OTA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클러스트에서도 T맵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 내 차의 연료가 부족한 경우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주유가 필요한 지점까지도 안내해준다고 해요. 정말 편리하겠죠? 또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들을 대비해 전기차 특화 검색, 길 안내 서비스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T맵이 알아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 도달 가능한 거리도 알려주고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목적지 도달이 어려울 땐 알아서 충전소를 경유주로 추가해주기도 하고 목적지 도착 시 얼만큼 배터리가 남을지도 예상해서 알려주기까지 한대요. 볼보뿐만 아니라 제규어, 르노 차량 등에도 T맵이 내장화되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T맵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면 할수록 T맵 역시 교통 데이터를 다루는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T맵의 경우 사용자가 앱을 켜야만 교통정보 수집이 가능했다면 차 안에 내장화된 T맵 오토는 차량 전원만 켜면 연동이 되어서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더 빠르게 교류한다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이걸 바로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결성이 과연 교통에만 그칠까요? 아닙니다. 더 다양한 주변 데이터와 연결되는 무한한 확장성을 좀 더 살펴볼까요? 하이패스 하나면 통행료 결제를 위해 굳이 멈춰서 현금을 정산소에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카드 하나로 지나온 통행료를 확인하고 통행료가 자동 정산이 되니까 어느덧 국민의 86%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편리한 하이패스처럼 주차장이나 주유소에서도 번거롭게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차 안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터치 몇 번만으로 결제가 완료된다면 너무나 편하겠죠?
심지어 지문 인식으로 차 안에 등록한 결제 정보를 바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카페인먼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까지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차 안의 디스플레이를 마치 메뉴판처럼 활용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주문 및 결제 후 해당 장소에 도착 후 기다리면 편의점 직원이 주문한 상품을 직접 차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주문부터 결제, 물건을 전달받는 과정 모두가 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차 안에 앉아서 창밖을 향해 주문하고자 하는 상품을 외쳐야 했던 드라이브 스루보다 훨씬 더 비대면을 선호하는 현 시국에 딱 맞는 서비스인 것이죠. 또한 급격한 날씨 변화가 많은 요즘 집에서 원격으로 차량 내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 역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차량의 문 열림이나 잠김, 비상등이나 경적 제어도 가능하고 차량의 현재 위치 역시 쉽게 앱 하나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능들이 집에서 차로 탑승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홈투카라면 반대로 카투홈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가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차 안에서 집안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TV를 원격으로 끌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커넥티드카가 중요한 때가 바로 사고 발생 이후인데요. 에어백이 터질 때 자동으로 차량 위치를 응급구조센터로 보내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고요. 차량 문을 비정상적으로 열려고 할 때 알려주는 도난경보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선 이러한 인포테인먼트를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규제가 조금 풀린 상태인데요. 이것이 바로 OTA, 즉 공중에서 넘어온다는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듯 무선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의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엔 업그레이드하려면 영업사원이나 서비스 센터가 고객에게 먼저 알리고 서비스 센터에 입고 후 어느 정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OTA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또한 최근엔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라이브 시스템 역시 OTA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바로 이 OTA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도 차로 자동 변경과 자동 주차 등이 되는 FSD 베타 버전 9을 소비자들이 직접 업데이트하고 리뷰를 하기도 했죠. 볼보의 경우 전기차인 C40 리차즈부터 OTA를 도입해서 충전 효율을 높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거리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율주행을 향한 다양한 차량 기능들을 좀 더 기대해보아도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 차 안에서 10%의 경험밖에 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AI가 운전하는 세상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양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가 발전하게 된다면 나머지 90%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겠죠. 달리는 도로 위에서 달리지 않던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인간에게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시간을 제공해 줄 겁니다.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동하는 병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동하는 마트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때에 꼭 필요한 변화겠죠. 지방이 점점 축소되고 노령화된 인구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동할 수 있는 생활 플랫폼이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땐 AI가 자체적으로 내비게이션 속 교통 데이터를 확인하고 인간의 눈앞에선 내비게이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모빌리티 이슈가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